우리가 if문을 지금 달았죠.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A가 있고 A한테 10을 놓겠습니다. 만약에 A가 10이라면 10과 같다면 A는 10입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자, 지금 엄청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A가 20이라면 10 단위로 움직인다고 해보겠습니다. 20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A는 문제를 가정할게요. 자, 가정 A는 10 단위의 숫자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딱 지금은 10 아니면 20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이 A에는 오직 두 개의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10 아니면 20. 자, 10 아니면 20이 정답인데,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수능 문제라 해볼게요. 수능 문제 1번. 자, A에 맞는 이제 뭐 문구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구가 나와야 되죠? 지금으로서는 그쵸, 10입니다 가 맞죠. 근데 A가 만약에 20입니다 20이라고 했을 때는 20입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보통 이게 틀린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단순히 정답 나왔네 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항상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코딩도 똑같아요. 코딩을 할 때는 그냥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뭐 CSS를 쓰던 HTML을 쓰던 이 구조를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 있는 if문 문제될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답은 틀리지 않았는데 조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가정한 게 A에는 10 또는 20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이 얘 아니면 얘란 뜻이죠. 근데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라 해볼게요. 정답 도출 프로그램 봤을 때 얘가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바스크립트가 if문 봐요. 그러면 당연히 조건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조건문 보는데 A가 지금 10인데 이제 보니까 10과 10은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참이네 하면서 true값 넣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안쪽 실행하겠죠. 근데 이게 수능 문제를 가정했을 때 정답 나오면 여러분 밑에 것까지 보나요? 안 보고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죠. 왜?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확실하잖아요. 근데 안 끝납니다. 또 봐요. 또 if문이 있네 하면서 이쪽 봅니다. 그리고 굳이 A는 20이랑 같다, 이걸 비교를 해봐요. 근데 맞는 말인가요? 거짓이죠. 그러면 여기서 딱 끊어요. 거짓이네 하면서 끝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답이 하나 나왔으면은 거기서 프로그램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if문만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써주시는 게 좋냐면 앞에 else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A는 지금 10입니다. 자, 참인가요? 맞는 말이죠. 이 안쪽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요. 이쪽까지 안 갑니다. else, if로 묶는 순간, 그러니까 if하고 if는 따로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어 보이죠? 그쵸? 얘 아니면 얘가 답이니까 둘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판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요렇게 해줘야지 아, 얘네들이 한 덩어리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if문을 쓰는 것보다 만약에 이 두 가지의 if문이 좀 연관이 있다 하시면 이렇게 해주는 게 효율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A가 20이라 쳤을 때 당연히 요거는 펄스 값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조건을 보는 거예요. 위에가 조건 참이 안 나왔네 하면서 보는 거죠. 여기서 참이 나오면 또 이제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10 단위의 숫자만 넣을 수 있고, 이제 값은 보통 우리 수능에서 오지선다죠? 5개 10부터 50까지. 자, 가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번엔 10부터 50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럼 10, 20, 30, 40, 50. 자, 이게 정답이다 라는 뜻이겠죠? 저희는 40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 30입니다. 지금 사지선다예요. 얘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입니다. 이 넷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정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A는 20이래요. 첫 번째, 거짓이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참인가요? 참이죠? 여기서 끝납니다. 프로그램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똑똑하게 동작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else, if 하고 이렇게 묶어주면은 얘네들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 true가 2개 나올 수 없어요. 위에가 true면은 무조건 나머지는 다 false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 자, 잘 보세요. 문제가 이럽니다. A에 맞는 A 값에 맞는 문구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4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정답이죠. 그쵸? 이게 지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문.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지문이 되게 길죠? 그쵸? 근데 보니까 1번 딱 읽어봤어요.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거로 넘어가겠죠? 이게 보기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 봐요. 정답인가요? 아니죠? 자, 3번도 봐요. 정답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차피 정답은 이 넷 중 하나예요. 근데 1, 2, 3번 체크를 해보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정답이죠? 무조건 얘가 정답이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 프로그램은 뭘 하고 있냐면 어차피 1, 2, 3번 중에 정답이 아니면 무조건 얘가 정답일 텐데 굳이 지문을 끝까지 읽고 있습니다. 이 지문이 길다고 가정했을 때 1, 2, 3번 아니면 이거 읽을 필요 있나요? 바로 4번 찍고 넘어가면 되죠? 근데 얘는 그러고 있어요. 지문을 읽고 있습니다. 굳이 조건을 비교를 해봐요. A가 40이 맞는지. 어차피 얘가 정답인데.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쓸 수 있냐, 요렇게 퉁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종본이에요. 이게 자, else가 끝인데 이 뒤에 조건이 붙나요? 안 붙죠? 그쵸? 자, else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너 아니고 너 아니고 너 아니면 나 무조건 정답 처리하겠다, 조건도 안 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게 if문의 최종 모습인데, 항상 여러분 if문을 쓸 때 무조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if문은 무조건 if문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else if문으로 시작하는 거 안 되고요. else로 시작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if하고 안에 else if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if하고 else if로만 끝내도 되고요. if하고 else로만 끝내도 됩니다. 근데 else if하고 else로 끝내는 거 안 됩니다. else만 쓰는 것도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if로 시작하고 else if로 이어준 다음에 else로 끝내도 돼요. 근데 그냥 else if로 끝내도 된다라는 게 최종입니다. else if로는 얼마든지 이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게 50이라 쳤다고 해볼게요. 자, else if로만 했을 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a의 값이 5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정답이 있나요? 없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자, else if로만 썼을 땐 여러분이 아무리 이걸 많이 써도 정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나는 얘네들 중 하나는 출력이 꼭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땐 여러분이 else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빈틈없는 수비가 가능합니다. 위에 것들이 아니면 무조건 얘라도 출력이 돼요. 왜? 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10 아니면 그 나머지 숫자를 썼을 땐 얘가 무조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f, else if, else의 기초 개념이었습니다.